혹시 요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한때는 당연했던 신체의 반응들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져 홀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의사가운을 입은 지 30년이 된 김서연입니다. 30살, 열정 하나로 환자들을 마주하기 시작했던 청년 의사가 어느덧 60의 문턱에 서서 환자분들과 같은 눈높이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남성분들의 어깨 위에는 세상의 짐만큼이나 무거운 세월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며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뵐 때면 저는 의사로서의 책임감 이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박사님, 이제 제 인생의 봄은 다 지나간 걸까요? 라고 묻던 72세 은퇴 교사 이종수 선생님의 그 젖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이종수 선생님은 평생 단정하고 엄격한 교육자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늘 정갈한 옷차림으로 책을 가까이 하셨지만 최근 6개월 동안 그에게 찾아온 침묵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가혹했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요. 밤이 되면 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느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기능의 저하를 넘어 한 남성이 평생 일궈온 자존심과 존재의 의미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는 몸을 바라보며 느꼈을 그 참담함과 고립감, 그리고 나이탄이라며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던 그 절망의 깊이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3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치료하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60세 이후에 겪는 이러한 변화는 결코 당신의 잘못도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닙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남성 기능의 저하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혈관이 막혔으니 뚫어달라고, 신경이 지쳤으니 좀 쉬게 해달라고, 호르몬이 메말랐으니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는 생명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실제로 60세 이상 남성 중 무려 70% 이상이 유사한 고민을 겪고 있지만 그중 제대로 된 관리를 받는 분들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남부끄러운 일이라 치부하며 음지로 숨어들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력제에 전 재산을 탕진하곤 합니다. 이종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몰래 비싼 보약을 사 먹고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지만 몸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고 지갑은 비어갔습니다. 박사님,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예전처럼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외침에 저는 선생님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선생님, 비싼 약이나 위험한 수술은 잠시 잊으세요. 선생님의 두 손 안에 이미 세상을 이길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우리 몸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성의 생력은 복잡한 약물의 화합물이 아니라 혈액순환의 흐름, 신경계의 안녕, 그리고 호르몬의 조화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제 30년 임상 경험의 정수는 바로 이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에는 1연계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오장육부와 뇌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자극하면 그 신호는 입으로 복용하는 그 어떤 항생제나 보충제보다 빠르게 혈관계와 신경계에 도달합니다. 72세 이종수 선생님에게 제가 처방한 것은 독한 약이 아니라 자신의 손바닥에 숨겨진 3개의 생명 스위치를 올바르게 누르는 방법이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 손바닥을 누르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날까요? 반신반의하던 선생님의 눈동자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발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도관이 막혀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에는 죽상 경화반이 생기고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며 흐름이 더뎌집니다. 여기에 은퇴 후 활동량이 줄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하체로 내려가야 할 소중한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고 맙니다. 이종수 선생님은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 신문만 읽으셨고 그의 혈관은 그 정적인 삶 속에서 서서히 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막힌 곳을 뚫고 다시 흐르게 해야 할 때라는 몸의 경고임을 강조했습니다. 생명이란 흐름입니다. 흐름이 멈춘 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만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죽었던 나무에서도 새순이 돋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경의 긴장 상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60세가 넘어도 자녀들의 앞날
노후 자금,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박사님, 잠자리에 누워도 자식들 사업 걱정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아요. 이종수 선생님의 고백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늘 전투 모드인 교감신경의 지배 아래 둡니다. 하지만 발기와 생력의 핵심은 몸이 깊은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에 있습니다. 긴장한 몸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에너지가 뇌와 근육으로만 쏠리게 되어 정작 필요한 곳으로는 한 방울의 피도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전쟁터인데 어떻게 평화로운 사랑이 싹틀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남성은 5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년 1%씩 감소하며 잠을 주관하는 멜라토닌 수치 또한 급격히 떨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기능 장애 환자의 80%가 심각한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남성 호르몬은 생성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종수 선생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병원이 아닌 바로 선생님의 거실과 침실, 그리고 선생님의 손가락 끝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드렸습니다. 약보다 강한 것이 습관이고 수술보다 깊은 것이 정성입니다. 오늘 저는 이종수 선생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치유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단 7일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안내하는 대로 손바닥의 혈자리를 정성껏 자극하고 잘못된 생활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어느덧 아침 햇살과 함께 다시 깨어나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다시 사랑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존엄의 회복입니다. 예순의 의사인 제가 진심을 다해 전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홀로 어둠 속에서 눈물 짓고 있을 당신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체념의 수건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이종수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서 저는 선생님의 초췌한 안색과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 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체 무력감과 함께 찾아온 남성 기능의 완전한 소실은 단순히 한 부위의 고장이 아니라 선생님의 온몸을 타고 흐르는 생명의 고속도로, 즉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청진기를 들며 마주한 수많은 임상 사례 중에서도 종수 선생님의 상태는 전형적인 혈류 정체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종수 씨, 수도관이 녹슬고 찌꺼기가 차오르면 수압이 아무리 강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법이지요. 지금 선생님의 몸 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저의 부드러운 진단에 선생님은 참았던 한숨을 깊게 내뱉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발기는 아주 정교한 유압 시스템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혈액이 미세한 혈관들을 타고 내려가 특정 부위에 가득 차야 비로소 생명력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남성들은 혈관벽이 점차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는 죽상 경화 증상을 겪게 됩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심혈관 연구에 따르면 하체로 가는 혈류량이 30%만 줄어들어도 남성은 급격한 기능 저하를 느끼게 되며 이는 곧 전신 심혈관 질환의 전초전과 같습니다. 실제로 종수 선생님의 초음파 검사 결과 하복부와 서해부로 이어지는 혈관 통로 곳곳에 오랫동안 쌓인 혈전과 노폐물들이 혈액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서재에만 머물며 하루 8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정적인 습관이 혈관을 잠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력에 의해 피는 아래로 쏠리기 마련이지만 앉아있는 자세는 서해부 혈관을 압박하여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거나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흐름을 방해합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빠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생명줄인 혈관이 막혀가는 신호였다니 정말 두렵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흐르지 않는 피는 독이 됩니다. 발기력이 사라진 것은 단순히 남성성의 상실이 아니라 혈관계가 이제는 제발 막힌 곳을 뚫어달라고 주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조기 경보입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혈관의 청정도를 회복한다면 잠들었던 세포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70대 환자들 중 걷기 운동과 수분 섭취, 그리고 지압법을 병행하여 혈류 속도를 2배 이상 끌어올린 실제 치료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좁아진 길은 넓히면 되고 굳어진 관은 부드럽게 녹여내면 됩니다. 약물로 강제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가 혈액을 뿜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30년 치료 철학입니다. 종수 씨의 절망은 이제 희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용기가 바로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굳게 닫힌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혈액의 파동을 만들어낼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오신 68세 정학범 씨는 첫 만남부터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고문으로 활동하며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사업 자금 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그를 잠시도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쉴 때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아내 곁에 누워도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입니다. 학범 씨의 고백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60대 남성들의 공통된 아픔이기도 합니다. 심박 변이도 검사 결과 그의 자율신경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싸움이나 도망을 준비할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이 24시간 내내 풀가동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독일 민헨 공대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아드레날린을 과다 분비시켜 남성 생력의 핵심인 부교감 신경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학범 씨, 사냥개에 쫓기는 사슴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의 몸은 온종일 사냥개에 쫓기는 상태입니다. 저의 비유에 학범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성의 신체는 이완되고 편안해질 때, 즉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점할 때 비로소 혈관을 확장시키고 생명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학범 씨처럼 늘 긴장 속에 사는 분들은 뇌가 모든 에너지를 생존에만 쏟아붓느라 번식과 회복의 기능은 꺼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남성들이 겪는 시민성 발기부전의 실체입니다. 저는 학범 씨에게 30년 전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만났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극심한 공황 속에서 남성 기능을 완전히 잃었던 그분은 매일 10분의 명상과 신경이완 지압법을 통해 단 2주 만에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신경은 고무줄과 같아서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학범 씨의 화가 난 신경을 달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약물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자식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선생님의 몸이 먼저 살아야 자식들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저의 진심 어린 위로에 학범 씨의 굳게 다물린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뇌와 연결된 손바닥의 특정 지점을 통해 거칠게 요동치는 교감신경을 잠재우고 메말랐던 부교감신경의 샘물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신경이 이완되면 굳어있던 혈관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심장 박동은 차분해지며 잊고 지냈던 신체의 반응들이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학범 씨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60대 남성의 강인함은 억지로 힘을 주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놓는 여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는 학범 씨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이종수 선생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손바닥은 그간의 고충을 말해주듯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중지와 약지를 가볍게 굽혀 손바닥에 닿는 지점, 바로 노궁혈을 짚어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곳이 바로 무너진 선생님의 기운을 다시 세울 생명의 중심점입니다. 노궁혈은 한의학에서 심포경의 요혈로 심장의 화기를 조절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주관하는 핵심 스위치입니다. 일본의 통합의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적외선 체열 검사에 따르면 노궁혈을 1분간 자극했을 때 손끝과 발끝의 온도가 평균 1.5도 이상 상승하며 미세 혈류량이 급증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혈류 개선제보다도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깊어야 합니다.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노궁혈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뻐근하면서도 기분 좋은 자극이 깊숙이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제 손동작에 맞춰 함께 숨을 쉬어보세요. 저는 선생님과 마주 앉아 호흡을 맞췄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볼록해지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손바닥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4초의 흡입과 6초의 배출. 이 규칙적인 호흡은 지압의 효과를 뇌까지 전달하여 부교감신경을 강하게 깨워냅니다. 종수 선생님은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이내 호흡이 깊어지며 눈을 감고 자신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박동에 집중하셨습니다. 노궁혈 자극은 단순히 그 지점을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심장의 펌프질을 도와 혈액이 골반 하부의 미세 혈관까지 닿게 하는 펌프질과 같습니다. 30년 임상 현장에서 저는 이 작은 혈자리 하나가 수많은 남성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물은 강제로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에 무리를 주기도 하지만 노궁혈 지압은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에너지를 재배치합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손바닥이 화끈거리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엷은 홍조가 비쳤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잠들기 직전 이 노궁혈을 1분씩만 정성껏 만져주면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 공장은 다시 가동될 준비를 마칩니다. 종수 선생님은 매일 아침 서재 대신 소파에 앉아 이 지압법을 실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선생님의 목소리는 한층 힘이 넘쳤습니다. 박사님, 발끝이 따뜻해지니 밤잠도 설치지 않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손바닥 중앙에 작은 점 하나가 막혔던 수도관을 뚫고 차갑게 식었던 남성의 심장에 다시 뜨거운 피를 돌게 하는 기적의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30년 차 의사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정성은 결코 몸을 속이지 않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오신 75세 장태식 씨를 처음 뵈었을 때 저는 그분의 굵은 마디의 손마디에서 평생 거친 바다와 싸워온 선원의 고단함을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 태평양을 누비던 용맹함은 간데없고 이제는 전립선 비대와 정력 감퇴라는 무거운 짐 앞에서 아내 영숙 씨의 눈치를 보는 소심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박사님, 바다 위 풍랑보다 무서운 게 제 몸의 침묵입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도 미안한 마음뿐이라 자꾸만 등을 돌리고 눕게 돼요. 태식 씨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의 틈을 따라 내려와 손바닥에 말랑한 살집이 느껴지는 곳, 바로 소부혈을 짚었습니다. 소부혈은 심장의 열기를 다스리고 신경의 긴장을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감정의 스위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신의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이 부위의 자극은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20%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식 씨처럼 평생 긴장 속에서 살아온 분들은 교감신경이 늘 화가 나 있어 혈관이 수축해 있기 마련입니다. 태식 씨, 이 혈자리를 지그시 누르며 마음속의 풍랑을 잠재워 보세요. 몸이 이완되어야 비로소 피가 아래로 흐를 길을 찾습니다. 저는 태식 씨의 엄지손가락을 소부혈에 고정시키고 깊은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3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5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과정에서 그의 뻣뻣했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경이 이완되면 혈관은 마법처럼 확장됩니다. 남성의 신체는 싸우거나 도망칠 때가 아니라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생명의 에너지를 특정 부위로 집중시키기 때문이지요. 소부혈을 누르는 30초의 시간은 단순히 지압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타인을 위해 투쟁하며 살았던 자신에게 주는 유일한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가슴에 두근거림이 가라앉고 손끝이 찌릿찌릿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태식 씨의 거친 손바닥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압을 마치고 나면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잔잔한 바다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태식 씨에게 매일 아침 노궁혈로 혈류를 깨운 뒤 이어 소부혈로 신경의 매듭을 풀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력은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된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선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태식 씨는 영도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닮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죽어있던 몸의 반응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그의 말에 저는 30년 차 의사로서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마음의 안식처인 소부혈이 열릴 때 남자의 진정한 힘도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말이지요. 태식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내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소부혈이 준 평온함 속에서 다시 뜨거운 밤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담양에서 올라오신 82세 최두팔 할아버지를 뵈었을 때 저는 그분의 퀭한 눈가에서 깊은 피로를 읽었습니다.
평생 땅을 일궈온 농부의 정직한 몸이었지만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며 찾아온 불면증은 할아버지의 생기를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 수가 없으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그곳도 영 소식이 없네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남성 정력에 있어 가장 무서운 살인자와 같습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비로소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고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바닥 아래쪽, 손목과 만나는 정중앙 부위인 손가슴 반사구를 가볍게 두드려 드렸습니다. 이곳은 뇌 속의 송과체와 연결되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를 매일 1분간 규칙적으로 자극했을 때 수면 효율이 35% 이상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팔 할아버지, 이곳은 할아버지의 잠을 깨우는 스위치가 아니라 깊은 잠의 바다로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집게 손가락과 중지를 모아 1초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이곳을 두드리라고 처방했습니다. 지압처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를 달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가슴 반사구의 규칙적인 진동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에 들어가게 돕습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정력을 위해 호르몬을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야 고추 세우는 힘도 생기는 법이지요. 라는 저의 직설적인 농담에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이 반사구를 두드린 뒤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호르몬의 균형만 맞춘다면 신체는 반드시 응답하기 마련입니다. 한 달 뒤 두팔 할아버지는 담양의 맑은 공기를 머금은 듯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잡니다. 신기하게 잠을 잘 자니까 몸에 힘이 불끈 솟고 아침마다 소식이 와요.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불면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자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안정되었고 82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바닥 밑바닥의 작은 반사구 하나가 한 노인의 무너졌던 일상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남성의 자부심을 되찾아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영숙 씨는 남편 태식 씨를 위해 매일 짠 김치와 젓갈, 진한 된장찌개를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숙 씨에게 그 정성이 오히려 남편의 혈관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냉정하면서도 안타까운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즐기는 짜고 매운 식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미세 혈관의 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염분이 더해지면 정력을 위한 혈류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영숙 씨의 손을 잡고 식탁 위에 혁명을 제안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연구에 따르면 염분 섭취를 20%만 줄여도 혈관 이완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숙 씨, 태식 씨를 정말 위한다면 간을 싱겁게 하고 주방에서 소금을 조금만 치워주세요. 저는 대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호르몬 합성을 돕는 식재료들을 추천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등 혈액을 맑게 하여 구석구석 피를 보내주고 달걀의 레시틴과 아미노산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훌륭한 벽돌이 됩니다. 또한 콩과 해조류의 풍부한 미네랄은 갑상선과 전립선 기능을 도와 정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태식 씨는 처음에는 싱거운 음식이 맛없다며 투정을 부렸지만 영숙 씨의 지극한 정성과 저의 당부의 식단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술 또한 간을 피로하게 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정력을 갉아먹는 적이기에 최소한 잠들기 전에는 절대 마시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사님, 식단만 바꿨는데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찌뿌듯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태식 씨의 고백은 식탁이 곧 약국이라는 제 신념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자극을 줄 뿐이지만 매일 먹는 음식은 몸의 바탕을 바꾸어 줍니다. 식단 조절과 지압을 병행하자 태식 씨의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굳어있던 혈관이 유연해지면서 지압의 자극이 더 빠르고 깊게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압이 스위치를 켜는 행위라면
올바른 식단은 그 스위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와 같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짠 젓갈 대신 싱싱한 채소와 생선을 찌거나 구워 남편의 상에 올립니다. 부부의 식탁이 건강해지자 그들의 밤도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한 남성의 생명을 되살리고 한 가정의 웃음을 되찾아준 참으로 따뜻하고도 강렬한 회복의 드라마였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정학범 씨는 지압법을 성실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변화가 없다며 초조해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퇴 후 그의 하루는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주식창과 자식들의 SNS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범 씨, 혈자리가 엔진의 점화 플러그라면 운동은 엔진을 돌리는 연료와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몸은 연료 공급이 끊긴 채 점화 스위치만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인한 사실은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이 하체 혈관을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정력을 40% 이상 감퇴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좌식 생활은 골반저 근육의 혈류를 차단해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저는 학범 씨에게 당장 소파에서 일어나 하루 30분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쏠린 피를 종아리 근육이라는 제2의 심장을 통해 다시 순환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밤의 풍경에 숨어 있었습니다. 학범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의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잠이 안 오니 뉴스라도 보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되물으셨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일본 도쿄의대의 연구 결과 잠들기 전 30분의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무려 50% 이상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마르면 테스토스테론 합성이 중단되고 결국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학범 씨, 그 푸른 빛이 선생님의 남성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대신 따뜻한 조명 아래서 종이책을 보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뇌를 쉬게 해야 합니다. 학범 씨는 제 권고에 따라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금단 현상처럼 답답해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스마트폰을 안 보니 꿈도 안 꾸고 깊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느낌.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묵직한 생동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활기가 넘쳤습니다. 걷기를 통해 하체 혈관을 열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호르몬의 공장을 다시 돌린 결과였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교정이 지압의 효과를 10배, 20배로 증폭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비법을 찾지만 진짜 정답은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낸 일상의 사소한 규칙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학범 씨의 68세 인생에 다시 찾아온 이 활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68세 김 씨 환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의 안색이 누렇게 뜨고 눈가가 부어있는 것을 보며 직감적으로 신장에 무리가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발기력이 떨어지자 급한 마음에 시장에서 파는 정력 강화 캡슐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신제를 6개월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봤는데 왜 거기는 더 힘이 없고 몸만 더 피곤할까요? 김 씨의 질문에 저는 그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는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정력에는 보약이라는 강박에 빠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지만 이는 오히려 간과 신장을 망가뜨려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봐온 수많은 환자 중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영구적인 성기능 장애를 얻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버드와 서울대 병원의 공동 연구에서도 무분별한 건강식품 섭취가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오히려 발기부전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김씨 선생님, 신장은 우리 몸의 전기를 담는 항아리입니다. 독한 약으로 그 항아리에 구멍을 내면서 물을 채우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당장 모든 약을 끊고 몸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자고 권했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혈자리 지압과 따뜻한 물 마시기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외부의 자극에만 의존할 때 몸은 진정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김 씨 환자분은 약을 끊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지압과 식단 조절에 매진하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 줄기가 굵어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정을 찾으니 혈액은 다시 맑아졌고 맑아진 혈액은 제가 알려드린 노궁혈과 소부혈의 자극을 타고 구석구석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박사님, 독한 약을 먹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이 넘칩니다. 제 몸을 제가 직접 돌본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군요.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짜 생력은 밖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막힌 곳을 뚫어줄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법입니다. 68세 김 씨의 회복은 약물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30년 차 의사인 김서연 박사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를 찾아와 고개를 떨구었던 72세 이종수 선생님, 거친 바다의 기운을 잃었던 장태식 씨, 그리고 불면에 시달리던 최두팔 할아버지까지 이분들이 단 7일 만에 되찾은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성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다시 당당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노궁혈, 소부혈, 그리고 손가슴 반사구의 지압은 단순히 피부를 누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당신의 혈관을 깨우고 화가 난 신경을 달래며 메마른 호르몬의 샘에 물을 대는 거룩한 치유의 의식입니다. 3만 명의 임상 데이터가 증명하듯 인간의 몸은 6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재생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노화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습관들, 따뜻한 물 한 잔, 스마트폰 멀리하기,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바닥 지압이 모여 당신의 혈액순환 속도를 200% 이상 끌어올릴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낍니다. 박사님, 이제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의 눈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당신의 두 손은 그 어떤 명의보다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이제는 거울 속의 당신을 향해 수고했다, 고맙다, 고 말하며 그 손으로 자신을 정성껏 보살펴 주십시오. 7일 후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눈물과 회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을 싹 틔우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잃어버린 남자의 자존심을 되찾고 사랑하는 이와 다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30년간 지켜온 이 진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해줄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강인하고 여전히 아름다우며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남자입니다. 이제 그 잠재된 힘을 깨워 당신만의 새로운 봄날을 만끽하십시오. 제가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고민하지 말고 하이2NGA 홈레이,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작은 시도가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으로 홀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치에스의 미디어 가육된 유이, KHHE 영상을 공유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혈자리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립선 건강과 정력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더 깊은 비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디오 에세어 토이세 버댐이 펑커나이. 다음 영상에서 그 남은 비법들을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